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취업댕댕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나무늘보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항목풀이를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취업댕댕이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캐릭터가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제 이 취업 댕댕이가 여러분들에게 자소서 항목풀이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해 볼 기업은 어디냐? 라고 해보면 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기업인데 이번 채용이 체험형 인턴 채용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에 그리고 아니면 금융권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취린이 분들이 아마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기초부터 찬찬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자소서 항목풀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목풀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도 어떤 기관인지는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457팁에서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다음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서민들에게 주택 자금을 최대한 쉽게,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적은 이자로 최대한 길게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왜 이런 역할을 할까요? 자, 앞에 단서가 있죠? 바로 서민들에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좀 돈을 버시다가, 이제 나 집을 사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집을 막상 보러 다니시면, 헉! 소리가 나실 거예요. 이게 집이 억 단위. 서울, 그다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10억 단위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을 살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는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갑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해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벌어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용거래가 많아서 신용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은행에서는 소득도 적고 그 다음에 신용거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 돈을 빌려주길 꺼려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아마 한도가 적거나 아니면 이자가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냐? 오늘 이 항목풀이를 보신 여러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자금을 최대한 쉽게,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적은 이자로 최대한 길게 빌려준다고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찾아가 볼까? 라고 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 찾아가 봅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분들의 심사를 진행을 하고 은행에서는 좀 거절을 당하거나 은행에서는 금리가 비싸서 이제 돈을 빌릴까 말까 망설여졌지만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리로 또 아주 길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대출에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금융을 다루는 곳입니다. 물론 시중은행들도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 주택금융을 제공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적인 분야에서 특히 어떤 분들에게 서민분들에게 아니면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라서 사회에 진출한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서 대출을 받기에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돈을 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름이 유사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 제가 3개를 정리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 지금 항목풀이 하고 있는 기관이죠. 여기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서 주택금융이 중점적입니다. 자, 그러면 또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 빼고는 이름이 거의 똑같죠. 여기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주택 개발 및 공급이 중점적입니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돈을 빌려주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토지주택공사는 아예 집을 지어서 아니면 지어진 집을 싸게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은 살짝 비슷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아마 허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주택을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때 이 돈 날릴까봐 아마 보증을 서시게 되실 거예요. 이 보증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출, 하나는 주택 공급, 하나는 보증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적은 금리로 최대한 길게 최대한 많이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 이자가 싸냐? 한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목풀이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는 4%대죠. 최저도 4.15%에서 4.45% 사이입니다. 그에 반면에 제가 대표적인 시중은행 두 군데만 가져왔습니다. 여기보다 더 높은 곳도 많아요. 자, 대표적인 S은행 최저 5%에서 많으면 6%대입니다. 자, W은행도 5%에서 많으면 6%. 아주 굉장히 금리가 비싸죠. 그래서 뭐 한국주택금융공사랑 W은행을 비교해보면 거의 한 2% 가까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숫자로 봤을 때 2%가 얼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1억에 2% 그리고 10억에 2%라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내야 될 이자가 1,000만 원 단위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상품을 통해서도 정말 서민들에게 주택금융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구나. 아주 저리로 그리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간략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 설명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거예요. 왜요?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네요, 여러분들. 바로 마지막 문항입니다. 마지막 문항에 보시면 공사 사업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해 달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 분야, 여기 보면 4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정책 모기지, 유동화 증권 발행, 주택보증, 주택연금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평가 기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직무 적성 기술서에 바로 공사의 관심도와 상품 이해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걸 이해하고 공사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보여줘라 라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책 모기지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설명을 좀 풀어놨는데 말 그대로 정책 플러스 모기지예요. 이 모기지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시게 되시면 돈을 빌릴 텐데 그 돈을 빌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0억짜리 집을 사서 6억을 대출받는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6억을 여러분들이 뭘 믿고 돈을 빌려줄까요? 은행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뭘 믿고 빌려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소득? 그 소득 없어질지 언제 알고요? 여러분들 퇴사하면 그 소득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모아둔 자산. 여러분들이 6억을 모아놨으면 그 돈을 안 빌리겠죠.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즉 네가 그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이 집을 다시 뺏을 거야 라는 의미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책이 더해져 있는 거죠. 즉 정책적으로 이 돈을 공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목적으로 공적 재원을 활용해서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그게 정책 모기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상품으로 제가 3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게 계층이나 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서 좀 보금자리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보금자리는 퉁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금자리라는 거는 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기사 많이 보시다 보면 금리가 기사를 볼 때마다 오르죠.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고정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뭐 6%, 8%, 10% 금리 간다. 아주 금리가 미친 듯이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정된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금리가 뭐 10% 오르든 8% 오르든 예를 들면 뭐 4%로 한번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돈을 쭉 갚을 때까지 그 금리로만 계속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성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좀 낮춰주는 상품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딤돌 대출은 조금 말 그대로 디딤돌입니다. 좀 소득이 낮거나 집을 사기에는 아직 내가 소득이 좀 낮고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 대출을 통해서 한번 디딤돌을 받고 일어서라 라는 느낌으로 조금 비교적 소득이 낮은 그런 계층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적격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이제 취급해주는 대출이에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둘 다 해당이 안 되는데 근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 이런 사람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좀 필요할 텐데 그때 활용하는 게 적격 대출입니다. 공사랑 은행이랑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은행이 대출을 준 다음에 공사로 양도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유동화라고 하는데 요거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총 요렇게 세 가지 대출로 지금 서민들에게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유동화 증권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화라는 건요, 부동산 대출의 증권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금융의 선순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에 통과하고 그 심사 통과한 내용을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심사가 통과했는데 나 대출 좀 해줘 라고 해서 적격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나면 은행은 이제 이 채권을 갖고 있게 되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한테 그 채권 나한테 양도해 라고 합니다.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땡큐일까요? 아닐까요? 땡큐죠. 그 돈을 빌려준 거를 은행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퇴사를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어떤 갑자기 돈을 갚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 돈을 회수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리가 대신 회수할게 라고 하면서 그 대출 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돈은 은행의 재원으로 제공하긴 했지만 그것도 어차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돌려줄 거기 때문에 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양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그 채권을 받아서 이거를 증권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 증권을 팔아요. 여러분도 주식 투자랑 비슷한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투자금을 받아서 또 다시 다른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대출해준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증권으로 발행을 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그 돈을 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래서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자금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금융의 선순환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동화란 부동산 대출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그 투자한 금액 갖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택보증입니다. 주택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세를 좀 살아봐야겠다. 제가 이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게 되면서 월세는 좀 너무 비싸니까 전세로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세를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전세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돈이 없는 저는 은행에 달려가서 전세자금 대출 좀 해줘 라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제 돈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쳐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망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뭐 불의 사고로 인해서 이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는 이 돈을 은행에 다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 저는 어떻게 해요?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보증을 듭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SGI 서울보증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았던 허그, 제가 아까 보증사업을 주로 한다고 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내게 돼요. 제 기억으로 아마 그때 제가 30만 원 정도를 냈던 것 같은데 그 30만 원을 돈을 내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날랐다. 아니면 집주인이 어떤 돈 관리를 잘 못해서 이 돈을 저에게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보증기관에서 저에게 돈을 먼저 돌려줍니다. 저에게 돈을 먼저 돌려주고 이 보증기관이 집주인한테 저 대신 추심을 해요. 빨리 돈 돌려줘. 돈 내놔. 이러면서 이 보증기관들이 다시 추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적 기관에서 추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돌려주세요. 저 그 돈 급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집주인을 직접 상대할 필요 없이 보증기관에서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돈을 날릴 수 있는 리스크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전세를 살게 되시거나 아니면 집을 구입하게 되실 때 이 돈을 날릴까봐 걱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증을 가입하게 됩니다. 전세 말고도 다양한 보증 상품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보증의 개념을 한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입니다.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놨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샀는데 내가 번 돈이 모두 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생활비가 없는 겁니다. 내 퇴직금까지 싹싹 끌어 모아서 집 사는데 다 투자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다 보니까 이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걸 갚는 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는 현금이 없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만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당장 생활비도 써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써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나이 든다고 이걸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냐?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금액만큼 나눠서 용돈 두듯이 연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져가게 되고 그 주택 가격만큼 나에게는 매달 일정한 생활비인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연금을 받다가 죽게 된 당시에 돈이 좀 남게 되면 이걸 뭐 상속을 해줘서 여러분들 자산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모자른 금액이면 그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존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죽기 전까지 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아마 이 주택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기 전에 지금 집값만큼이라도 빨리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으로 받자라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 주택연금이라는 걸 가입하실 수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 소유하신 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이제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생활비가 없다 하실 때 이 주택연금 가입하셔서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이 4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설명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해보시고 항목풀이에 어떤 내가 사업에 기여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묻고 있는 대로 내가 어떤 상품에 아니면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뭐 정책 모기지인지 유동화 증권 발행인지. 자, 그리고 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시거나 아니면 취업준비생이시면 막 집을 살 일도 없고 내가 대출을 받을 일도 없는데 굳이 나와의 접점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유는 이 상품이나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나와의 접점이 아니라 그 상품, 그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같이 금리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책 모기지가 고정금리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택 실소유자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어필하시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금융의 선순환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은 투자자들에겐 투자 기회를 그리고 주택 실소유자들에겐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금융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증, 지금같이 지금 깡통 전세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또 주택 보증 사업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후 준비가 안 된 고령화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주택연금 사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다양한 곳에서 자료를 찾으셔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세나 태도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완성된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제가 가져온 예시는 주택보증사업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부동산 가격 하락이랑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역전세난이나 아니면 깡통 전세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빌라왕이라는 기사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빌라왕이란 기사를 보시면 아마 이제 깡통 전세가 어떤 개념인지 지금 이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이 보증보험인 거죠. 이 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면서 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면서 본인이 어떤 걸로 기여할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턴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직접적인 기여는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인 뭐 행정 업무라든지 사무 업무라든지 서류 정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고객 응대라든지 전화 업무라든지 인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후기들을 좀 찾아보거나 저희 457 학생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심사 업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 업무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업무 안에서 어떻게 기여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저희 예시에서는 금융사관학교의 개인금융과정이라는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경제나 경영이나 금융과 관련된 어떤 교육을 수강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자격증을 땄다거나 아니면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해봤다거나 등등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면 그러한 지식들을 언급해 주셔도 좋고 또 아니시면 그런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고객 응대를 해봤던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을 상대해봤고 어떤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거나 좀 사람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해봤다라고 하시면 그런 경험들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시면 여러분들이 뭐 경제 스터디라든지 경제 학회라든지 신문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주택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좀 쌓았다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셔도 좋고 꼭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관련된 경험이 없더라도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업했던 거, 공부하셨던 것들, 어떤 동아리라든지 학회나 스터디에 참여하셨던 것들, 자격증 준비했던 것들, 교육 이수 사항들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금융을 접했던 분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쭉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예시들은 저희 457D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해 놨습니다. 모든 항목을 저희가 다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의 제한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엄청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사실 이 한 문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문항들은 또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푸는 것은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그리고 더 많은 예시가 궁금하시다면 457D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새롭게 취업 댕댕이로 항목풀이 진행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금융권에서도 아주 선호하는 경험이라고 익히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꼭 이 체험형 인턴에 붙으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취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